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인생을 만나다. 20만 독자가 선택한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신정근 교수의 후속편. 이제는 중용이다.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 신정근 지음. 21세기 북스. 저자의 글. 삶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중용이다. 나이는 공짜가 없다. 주위 사람을 두루 살펴보면 대체로 20, 40, 60대처럼 짝수 연령대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버거워한다면 10, 30, 50, 70대처럼 홀수 연령대에는 몸이 크게 바뀌어 힘이 든다. 40과 50이 같지 않다. 40 이전에 몸 어디 한 군데가 다치거나 아파서 크게 고생할 수가 있다. 심하면 수술을 받기도 한다. 50에 접어들면 몸의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에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애를 먹인다. 다리가 뻐근하다가 좀 나으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나으면 어깨가 아픈 시기다.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그래서 그런지 50이 넘으면 점차로 마음 먹기가 어려워진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스스로 주저하고 스스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공자가 50대를 무얼 할지 못할지 가리는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르다. 10대에는 호기로 움직이는지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시작한다. 20대는 객기가 넘치는지라 무슨 일이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한다. 30대는 경험이 쌓이는지라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생기리라 믿으며 시작한다. 40대는 지혜가 제법 쌓인지라 겁이 없으니 나름대로 결과가 잘 되리라 확신하며 시작한다. 50대는 몸이 서서히 애를 먹이는지라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고 답을 한다며 새로운 일의 시작을 주저하기 시작한다. 이는 내가 그렇게 변해온 모습이다. 60대에는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므로 남이 하는 일에 훈수를 둘 뿐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러니 자연히 남에게 하는 잔소리가 늘어난다. 70대에는 건강한 사람과 골골하는 사람이 확연히 나뉘므로 몸의 사소한 변화에도 심장이 덜컹거리니 무얼 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렵다. 80대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삶으로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려고 한다. 90대는 혼자 다니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사소한 일도 몇 번씩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서 움직인다. 이는 80줄에 들어선 나의 어머니와 90을 넘긴 반자의 어머니를 보며 확인하는 모습이다. 초판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쓰고 나서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금방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을 한달음에 쓸 듯했다. 그래서 출판사에 중용을 써보겠다고 호기 있게 말했지만 돌아보니 벌써 8년의 시간이 지났다. 더불어 나도 40대를 훌쩍 넘어서 50대 중반에 자리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오래 뜸을 들여야 했을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이가 숫자로 50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자동으로 50이 되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50이 무엇인지 맛보고 알아차리기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다. 이제 몸과 마음으로 50아리를 몇 차례 하고 나니 조금 아는 듯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하기야 나이값에 어디 선불이 있을까? 늘 후불이지. 실시간보다 뒷북 체험이 제격이리라. 어찌 보면 50의 나이만이 아니라 다른 나이도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런지 모른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왜 50에 다른 책이 아니라 중용을 연결 지으려고 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다. 실마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용이 도덕 설교를 늘어놓은 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극단의 시대의 삶의 중심 잡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용이 대충 고민하다 어물쩍하게 타협하는 결론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내리는 최선의 결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1970년에서 1980년대는 민주 대 독재의 대결이 진행되다 민주화가 승리를 거두었다. 거리에서 시위하다 학생과 시민이 경찰에 쫓기면 거리의 상인도 숨겨주고 누구라도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당시 정부에서 시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주의는 연합 노소 떠나 누구라도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2000년을 넘기면서 민주화가 삶의 모든 미시적 영역까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거시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여겨졌다. 이에 우리 사회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 모두가 뭉치기보다 이해와 권리에 따라 헤쳐 모이는 다원주의의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시류에 따라 특정한 가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대화 상황보다 진영의 주의 주장을 대변하는 극단의 논리가 대세를 이루었다. 극단의 논리가 성행하면서 진영에 따라 선악을 달리하는 추종과 혐오의 언어가 판을 치게 되었다. 극단의 논리와 극혐의 언어는 중용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반대파를 향해 죽음으로 보복을 실천하는 자객이 용자로 추앙되고 사소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진위를 뒤바꾸는 궤변이 달변으로 환호를 받았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내면에서 솟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보편적 가치는 존중을 받을 수 없었다. 자극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행동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중용은 바로 이렇게 진영의 논리가 득세한 극단과 극혐 또는 극호의 시대에 삶의 중심을 잡고자 제시되었다. 따라서 중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끝까지 고민하지도 모든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어느 지점에 멈춰 서서 일을 서둘러 마치는 얼치기도 아니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는 어물쩍도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중용의 길이 아니다. 중용은 인간의 진실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전하는 길이다. 중용은 0과 1 사이의 수많은 지점을 하나씩 검토하고서 최선이라면 익숙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낯선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용은 사람이 기우뚱하다가도 중심을 잡게 하는 삶의 무게추다. 1. 궤벽. 회개한 주장을 하고 괴상한 짓을 벌이다. 소은행괴.
길 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반듯하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멀쩡하게 잘 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트고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 물론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내가 되겠지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유치원생 90명에게 계란 4개를 풀어 국을 만들고 사과 7개로 간식을 준 원장. 첫 만남에서 반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단치도 않은 일에 몹시 흥분하는 사람. 실제 가진 것보다 더 떠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신을 올리는 사람. 밥 산다고 해놓고 산 적이 없는 사람. 내로남불의 사람 등등이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더 많다. 인터넷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 외제 중고차를 몰고 다니며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서 수리비와 합의금을 챙기는 일도 있다. 2년 반 사이에 24차례나 사고를 일으켜서 1억 4천만 원을 챙겼다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본부가 뉴욕에서 시안으로 이전한다고 광고하면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 200만 위안을 가로챈 이들도 있다. 이들은 유엔 본부가 이전하면 대운하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프라 사업이 시작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며 70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판이다. 중용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공자가 말했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주장을 찾아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길을 버젓이 실행하여 그것으로 후세에 칭찬받고 기리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자왈, 소운행괴, 후세 유수런, 오부리지이. 소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쪽과 다른 글자로 바꿔야 의미가 통한다는 쪽으로 나뉜다. 주희는 소자를 색자로 바꾸어 풀이했다. 정약용은 소를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뜻으로 보아 글자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는 부질없다는 뜻으로 새긴다. 은은 숨다, 떠나다, 사사로이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는 뜻이다. 괴는 기이하다,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거나 출중한 성적을 내는 사람더러 괴물이라고 부르는 맥락과 비슷하다. 술은 설명하다, 말하다, 다루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조명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되다는 맥락이다. 불은 아니다는 뜻이다. 원래 이 구절은 전국시대 사람들이 도에서 멀어지고 극단적인 일로 나아가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람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며 한 번의 휴가를 다니면서 삶의 재미를 느낀다. 이게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다. 하지만 현실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버는 사람,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 희대의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전국시대에 들어 고대 사회를 장기간 지탱해온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틈의 상식을 넘어서고 평범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등장했다. 예컨대 전국시대의 등석은 익사한 시신을 두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었다. 유가족에게는 시신을 싸게 인도할 방법을, 시신을 수습한 사람에게는 비싼 값을 받고 시신을 넘길 방법을 제안했다. 예양은 자신이 모시던 지백이 진나라의 내분으로 인해 죽자 숯을 삼켜 자신의 목소리를 바꿔서 조향자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이처럼 전국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군상을 중용에서는 소은행괴로 포착하고 있다. 우리는 공감과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이도 소은행괴와 그리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늘 같은 것에 지치면 색다른 것에 눈이 가고 괴상한 것에 솔깃해진다. 하지만 색다른 것은 잠시 사람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한다. 색다른 것을 일상으로 살아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쉽게 찾을 수 있고 늘 겪는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여행이 화려해서 좋게 보이지만 결국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에는 여행이 주는 묘미가 없지만 여행에 비할 수 없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이다. 음식도 같은 것을 늘 먹다 보면 실증이 난다. 색다른 것을 찾기도 한다. 늘 먹던 것은 잠깐 실증이 날 수 있지만 결국 그 맛을 찾게 되고 색다른 것은 한때나마 먹지만 계속 찾을 수는 없다. 나는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곳 음식을 즐겨 먹었다. 중국을 한 달에 2~3차례 갈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름진 중국 음식을 잘 먹었지만 2번째부터는 먹으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니 얼마나 반갑고 맛이 있던지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다. 중용하면 평온하고 차분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다. 중용은 극단이 판을 치는 소은행괴의 세상에서 주위에 널려 있고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평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쉰의 나이도 조명이 쏟아지는 특별하고 화려함보다 공기처럼 편안하고 일상처럼 부담 없는 보통에 다시 눈이 가는 때다. 보통이 결국 오래 가기 때문이다. 중용과 쉰의 나이는 평범함에서 잘 어울린다. 2. 무모. 싸우다 죽더라도 꺼리지 않다. 사이불염. 전쟁이 왜 무서울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지도자라면 국민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중용이 태어난 시대는 전쟁을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시대였다. 오죽했으면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 즉 전국시대라고 했을까. 전국시대라고 해서 꼭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전쟁이 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대대로 장군 집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공을 세우라는 법이 없고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평민 중에 군공을 세워 벼락 출세하는 일이 일어났다. 신분 상승을 꾀할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대가 신분 해방의 순기능만 한 것은 아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자 죽음에 대한 사고도 바뀌었다.
1강 1조목에서 살펴본 예양이 목숨을 걸고 지백의 복수에 나서자 조양자가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이때 예양은 자신의 정조를 다음처럼 말했다. 사는 자신이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 꾸민다. 이러한 예양의 정조를 효경에 나오는 말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 몸과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 다치거나 못쓰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효도의 시작이다.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중용에서는 바로 예양이 대변하는 소은 행괴의 세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일정치 않은 수경지에서 병기와 갑옷을 깔고 자며 싸우다 죽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북쪽 지역에서 말하는 강자다. 강자라면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임금혁, 사이부렴, 북방지강야, 이강자 거지. 임은 옷깃, 옷섭, 염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요, 까는 침구, 깔다는 맥락으로 쓰인다. 금은 창과 칼처럼 쇠로 만든 병기를 가리킨다. 혁은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가리킨다. 염은 싫다, 꺼리다는 뜻이다. 북방은 당시 황화 문화권에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가리킨다. 반면 남방은 장강 유역을 가리킨다. 강은 굳세다, 힘세다는 뜻이다. 여기서 남방의 강과 북방의 강이 구분되는 용례를 보면 강은 지역마다 승상하는 강자의 특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구절은 어떤 이가 강자인지를 묻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가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공자는 당시 화두로 떠오른 강자를 나름대로 분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자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의 단정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다가 근래의 방부제 얼굴, 꿀피부, 조각미인, 섹시미, 초콜릿 볶은처럼 몸꼴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공자는 강자를 남방의 강자, 북방의 강자,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자로 세분한다. 위 내용은 북방의 강자를 서술하는 구절에 해당한다. 여기저기 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에 따라 땅에 무기를 이불인 양 깔고 자며 불시에 전투가 벌어지면 싸우니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 줄 모른다. 북방의 강자는 이러한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간다. 남방의 강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워서 무도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 남방은 포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승복시키는 신사의 특성을 보인다. 북방은 복수를 앞세우고 남방은 포용을 앞세운다. 이도 커다란 차이다. 공자는 북방, 남방의 강자와 다른 자신이 생각하는 강자를 말한다. 나라의 도가 통할 때 가난한 날의 뜻을 버리지 않으니 굳세구나, 꿋꿋함이여. 공자는 강자의 특성이 반드시 도와 연관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강자가 도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용맹하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해진다는 논어 태백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방 강자의 사이부렴을 공자가 긍정하는 강자의 지사불변과 비교해 볼 만하다. 둘 다 죽음 앞에 당당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북방의 강자는 복수심과 공명심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서 죽음의 위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공자의 강자는 도의 바탕을 두고 죽음에 이르러도 삶의 향배를 바꾸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듯 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 전국시대의 공간에 속속 나타나고 있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기 쉽다. 강한 의지가 식어버린 욕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때 북방의 강자는 전통이나 가치가 아니라 공명과 복수의 의지에 힘입어 포기할 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들이 전국시대에 나타난 괴물이다.